다용도실인데요. 벽체에 균열이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가 있어요. 거실 타일도 금가고 떨어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왜 이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균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균열 때문에 문의해 주신 분 내용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발코니 벽에 초기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커져서 첨부된 사진만큼 균열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나무 뿌리 뻗어나가듯이 그냥 불규칙하게 아래에서 위까지 쫙 이렇게 진행된 크랙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도면을 보니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벽 접속 부위로 추정됩니다. 현재 하자 보수 신청한 상태인데 보수 작업 전에 우리건설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얻고자 여쭤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자 보수를 받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위는 하자 보수를 받고 나서도 나중에라도 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네, 이런 내용으로 메일 주셨어요. 이게 같이 보내주신 도면인데 CAD 파일을 어떻게 잘 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참고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조적 표시고 그냥 굵은 선으로 이렇게 된 게 철근 콘크리트 벽이다라는 표기 방법인데, 그러니까 노란색이 조적이고 파란색이 철근 콘크리트 골조벽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서로 다른 재료와 재료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같은 평면에. 이런 부분은 두 판이 서로 다르게 진동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크랙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질재가 만나는 부분의 이 선, 이거는 줄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은 골조고 오른쪽은 뭐 시멘트 벽돌로 쌓고 그 위에 미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을 딱 맞춘 그런 벽인데, 이질재가 서로 붙은 그 선, 이 선은 줄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줄눈 따라 크랙 가라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일로 와, 이거예요. 이름도 그래서 크랙 유도 줄눈이라고 불러요.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날 때는 줄눈 따로 필요 없이 코킹만 싸주면 되고요. 이 자체가 이제 줄눈이니까. 뭐 이런 뭐 세대 내부 말고도 되게 많아요. 재료가 같아도 홈을 파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처럼 100m, 200m 뭐 굉장히 넓잖아요. 뭐 이런 건 어디선가 이렇게 끊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 판을 한꺼번에 다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공한 저 파란색 점선 부분과 3일 후에 시공한 저 빨간색 점선 부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줄눈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랙 유도 줄눈이죠. 지하 주차장 내부에 이 차량 주차하는 바닥, 그러니까 누른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바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미리 썰어줘서 저 썰어준 줄눈으로 크랙을 유도하는 거죠. 옥상에 방수하고 그 위에 이제 보호용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방수층 보호하려고. 그걸 누른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둑판 모양으로 커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썰어주는 줄눈의 폭은 3mm 이상, 깊이는 묵은층 두께의 3분의 1 이상, 줄눈 사이로 이물질 안 들어가게 코킹까지 싸주면 더 좋음, 이거예요. 이렇게 줄눈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안 그러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그냥 부정형으로 갈라질 테니까. 자, 진짜 중요한 내용. 이 줄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굉장히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거실인데 조적벽하고 골조가 지금 딱 만났어요. 똑같이 아까 사진이랑. 두 판이 이렇게 서로 따로 놀 텐데 문제는 여기 위에 타일을 그냥 붙이는 경우예요. 본드로 붙여놓은 타일이 지금 사진 보세요. 다 깨져서 떨어진 이유가, 잘 보세요. 이 왼쪽이 골조벽이고 오른쪽이 조적벽인데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걸쳐져 있는 타일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붙인 거예요. 양쪽에 다. 금가고 깨지고 막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른 양쪽 판에, 이 양쪽 판에 고정이 되어 있는 타일판, 이 타일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다 찢어지고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타일은 어느 한쪽만 붙여서 다른 한쪽은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1, 2, 3, 4, 4개의 타일이 있는데 1번 타일은 골조에 걸쳐져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만 본드 칠을 하고, 이 조적에 넘어간 X 친 부분, 여기는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드를 칠하지 않아서. 4번 타일은 조적 쪽에 이렇게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만 본드 칠을 하고 골조로 넘어간 이 부분은 X 친 부분은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고요. 2번, 3번은 뭐 정상적으로 다 본드 칠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점선을 기준으로 벽이 따로 움직이더라도 타일이 그거와 함께 찢어지지 않도록
현장에 샘플 작업해 놓은 사진인데, 저 가운데 점선, 여기가 경계선이니 특별 관리하시오. 넘어간 건 붙이지 마시오.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세요. 저 빨간색 부분, 저기는 본드를 안 얹고 있잖아요. 본드 대신 실리콘계 접착제를 얹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찢어진 하자가 안 생기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이렇게 막 그 나무 뿌리 갈라지듯이 찢어진 경우라도 크랙 따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해 내고요. 10mm 폭, 10mm 깊이 이 정도로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잘라낸다 그래서 V 커팅이라고 불러요. 커팅으로 표면을 이렇게 좀 넓힌 후에 탄성이 있는 재료로 안쪽까지 충분히 이렇게 눌러서 메꿔주는 거죠. 이런 탄성 퍼티로 눌러 채워주는 거죠. 이런 제품이 이렇게 실제로 외부에 골조벽 균열 갔을 때 이렇게 밧줄 타고 보수 작업하는 거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미리 크랙 유도 줄눈이 저렇게 딱 직선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었다면 이렇게 보기 흉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크랙이 갈 수밖에 없는 부위는 미리 유도해 놓자. 끝.